김충식의 또 다른 지인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결과까지 질질 최대한 헌재에서 끌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요구대로 한 거 아니에요, 헌재가? 얼마나 이게 네. 예. 망신스러운 일이에요. 그렇다면은 네. 이게 단순히 김건희의 기획만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김건희와 연결되어 있는 민주당 내 기획자하고 뭔가 공조를 한 것이다. 지금은 지금은 당연히 반명 민주당 기획자. 사실 염려되는 거는 그 지점이죠. 캐비넷. 사실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일 때도 자기 관심 사건에 대해서는 판사 뒷조사를 시켰습니다. 그 캐비넷 속에는 아마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의 모든 기록이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재명도 대통령에 오르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차기 대통령이 자신과 부인을 사면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는 그렇지.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 열린공감TV가 취재한 내용들을 네. 하나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이재명 때문이라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결단코 자기 혼자 죽지 않겠다. 이재명을 안고 가겠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워딩은 저게 비슷한데 네. 이재명을 안고 죽겠다. 안고 가겠다가 아니고 안고 죽겠다예요? 그 뭐 같은 말이죠. 사실은 나 혼자 죽지 않는다. 그렇죠. 농계도 아니고 뭡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네. 자기가 탄핵으로 아웃되더라도 이재명까지는 안고 간다. 그렇죠. 이재명도 죽인다. 이런 네. 얘기예요. 예. 자, 그리고 또 김건희도요. 이재명 나도 죽겠다. 자, 문제는 지가 개엄- 뭔데? 네. 쟤는 그러니까요. 지가 뭔데 줬던 개소리를 해요? 계엄을 한 이유, 그리고 자기들이 현재 탄핵에 처하게 된 모든 이유가 예. 이재명이란 단 한 사람 때문이다라고 화살을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야, 이게 정말 확실히 남편은 내란 수괴, 부인은 내란 성괴답습니다. 아, 예. 좀 제대로 미쳤습니다. 예. 왜 그럴까? 네.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여간 일설에 의하면은 정말 이재명 죽이는 거 사실 저들은 집권부터 이재명 죽이는데 아주 혈안이 됐었어요. 그것만 해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이고 그래서 다음 대선 때 투표용지에 이재명 이름은 올리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그것만큼은 책임진다. 그러니까요. 그 사명감에 불타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가 말한 반국가 세력 전체를 다 사라지게 한다 하더라도 네. 이재명 한 명만 더 사라지게 하면은 그거와 맞바꾸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라고 하니까 네. 그만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거하는데 엄청난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열린검TV만 취재하고 있는 김충식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가 자신의 지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당들이 지금도 운동권 학생들이 되다 보니까 너무 그 걱정이 나니 저 민주당이 너무나도 그 운동권 학생들이 아주 그냥 3분의 1을 차지하다 보니까 무조건 부정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이 돼가지고 그것도 이제 선거 이재명이 같은 그놈들은 촌 날라리들인데 그놈들이 그렇게 아주 혼탁하게 만든다고. 네, 어이구, 저 실제 육성이네요. 네 실제 육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한테 제보를 해오는 취재원들이 김충식과 가까이 예, 그리고 김건희 집안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바랍니다. 네. 네, 네. 아니, 김충식 인간자 미국에 있다면서요? 네, 현재 미국 도피해 있는데요. 자,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김건희, 윤석열 두 부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네, 네. 자꾸 우리 민주진영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입장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네, 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 자, 이대로 앉아서 탄핵을 당하려고 하겠습니까? 아, 그럴 리가 없죠. 가만히 앉아있으면 감옥 갈 게 뻔한데 목숨 걸고 싸우겠죠, 예. 저들도. 자, 이제 전국은 대선 전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만약에 윤석열이 탄핵이 된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은 윤석열이 형사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재구속이 될 게 뻔하고요. 김건희는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서 감옥 가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절대 감옥만은 안 가겠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럼요. 본인이 스스로 자결하는 한이 있더라도 감옥은 안 가겠대요. 네. 자, 그러면 그런 말을 했대요? 예, 그러니까 지인한테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러면 세 가지의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 도망가는 거. 도주. 도망. 밀항하거나 예, 도주. 밀항하거나. 네. 근데 그것도 이게 다- 막히지 않았습니까? 다 막혔습니다. 네, 열린공감 때문에. 네. 두 번째, 정치적인 해법을 찾으려고 하겠죠. 스스로 대선 주자가 되거나. 아니면 세 번째는 실로 엄청난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자기가 출마하진 않고. 네, 이것에 대해서 오늘 그들의 음모를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네. 김춘식 주변 인물들 중에 김건희 일가와도 매우 친분이 있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지인들을 우리 취재팀이 언더커버 취재를 통해서 꾸준히 관리를 해왔습니다.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최은순 씨의 가사도우미였으니까 저희 취재원 중에 한 분 같은 경우 아, 네네. 예. 이제 그분은 이제 그만 얘기하셔도 두셨어요. 되는 네, 거예요. 오늘 최소 김충식, 최은순, 김건희 등과 매우 친분이 있고 그들 가족 관련 일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가장 가깝게 지내고 있는 인물들 또는 그들로부터 전해들은 사람들의 전원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우선 김충식이 최근에 미국으로 도피하기 전까지
세종호텔에서 자주 만남을 가졌고 네. 여러 사업 구상을 같이 했다는 사람을 어렵게 설득해서 취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신변 보호 차원에서 이번은 AI로 제안을 했는데요. 우선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나만 하겠어? 전부 감옥 가게 생겼는데 어떻게든 막아야지. 이 윤석열이 체포하러 올 때부터 엄청나게 작업했다니까. 한덕수부터 헌법재판관 3명 임명안 했잖아. 어차피 탄핵될 것 뻔한 거니까 최대한 헌법재판관들 임명안 하고 시간 끌어서 이재명 2심 결과 100%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민주당도 혼란 오거든. 바로 대선 주자 교체해야 한다고 난리 칠 거거든. 그때까지 버티자는 거지. 민주당을 잘 모르네. 네, 그럴 수도 그러게요.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만약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모두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두가 죽어야지. 야, 이재명 아니라도 네. 너희 다 죽일 그런 사람을 택할 거야 우리가. 네. 흐리멍텅한 사람 뽑을 것 같아?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 가족은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온다. 아이고, 너무나 생각하고 잘하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득권도 다 죽는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검찰도 해체된다. 그리고 이재명은 반드시 보복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두려운 거죠.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목숨 건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 주변 사람들, 뭐 세력들, 검찰, 경찰, 사법부, 세관, 기타 등등 윤석열한테 부역했던 세력 및 기득권 모든 언론과 이익 기업 집단 싹 다 해서 예. 의원 내각제를 추진하는 세력들까지 다 힘을 합쳐야 아유.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 예전에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계엄 전에도 1등이었잖아요. 예. 부동의 1등이었잖아요. 그때도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 민주당 내 반명 비명까지 다 끌어안아 가지고 예.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예. 그래서 후보를 내자. 저기 국민의힘과 손잡을 수 있는 반명 세력은 다 합쳐서 그렇게 해서 대선에서 친명 대 반명으로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대선 치르면 이길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했거든요. 네. 그 구상으로 돌아왔네요. 그렇지. 예.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압박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법조 그 커넥션을 총동원해서 네네. 헌재에 대한 혹은 그들의 가족, 친족 다 찔러가면서 회유든 협박이든 뭐든 별짓거리를 다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재명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어달라는 겁니다. 이게 기각시켜달라는 건 아니고. 예, 최간 네. 시간만 끌어달라는 거예요. 음.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당연히 민주당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또 민주당을 흔들겠다는 거죠. 네. 대선 주자를 교체하자라는 당내 움직임이 나올 때까지 버텨보자겠다는 겁니다. 김추식과 김건희 일가는 이 싸움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5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려 5조를 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방신 좋아하니까 또 5조가 봅니다. 자, 계속 김추식 지인인 취재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가 엄청나게 전화 돌리고 사람 만나고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거야. 다들 5조야 무려 5조. 돈 뿌리고 캐비닛으로 협박하고 온갖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최상목이도 목숨 걸고 매운혁 판사 임명하지 않는 거야. 아무리 헌재에서 임명하라고 해도 그냥 뭉개는 거야. 어차피 탄핵 때도 이재명만큼은 같이 안고 가겠다는 거지. 그래야 다음 대통령이 자기 부부 사면이라도 해줄 수 있는 건덕지가 있다고 믿고 있어. 이재명 2심 결과까지 무조건 끌어라 이거야. 윤석열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김건희 씨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극우 유튜버들, 정치인들, 검사들, 법조인들, 기타 등등. 그리고 5조를 뿌린다. 탄핵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을 아무리 구워 삶아 먹어도 이게 전 세계가 다 지켜보는 거고 예. 그 재판 기록이 다 영문화돼 가지고 세계로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뭐 헌법 자체를 위반했다는 예. 것을 뒤엎을 수는 없으니까 자신들이 이제 탄핵당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 거죠. 그건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기 대선 주자가 자신과 윤석열을 사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작전을 변경한다는 겁니다. 또는 자신 스스로 김건희 씨가 대선 주자로 올라서는 것. 그 두 가지를 놓고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공작 정치 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취재팀은 김추식과 아주 가까운 지인 한 명을 어렵게 만나서 언더커버 취재를 했고요. 이분을 통해서 앞서 주장한 사람의 이야기를 크로스 체크해 보았습니다. 이들도 일단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2심 결과가 안 좋게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김추식의 또 다른 지인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결과까지 질질 최대한 헌재에서 끌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요구대로 한 거 아니에요, 헌재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아유, 그런 참, 거죠. 그거 얼마나 이게 예. 망신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만약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곧바로 민주당 내부에서 대선 주자 교체설이 나오게끔 작업을 하고 있다. 아, 그렇지. 네. 작업을 하고 있다. 네, 저는 장담합니다. 친문 의원들이 그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한다면. 그래요. 네. 그렇다면은 네. 이게 단순히 김건희의 기획만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김건희와 연결되어 있는 민주당 내 기획자하고 뭔가 공조를 한 것이다. 지금은 지금은 당연히 반명 민주당 기획자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름까지 들었는데 아직은 확인을 못 하고 있어서 저희가 확인해서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 누굴까? 예. 모두가 다 아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끝나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네. 어. 예. 몰라요? 저 얘기 안 하셨잖아요. 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예. 자, 이러한 일에 동참을 하는 세력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모두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치부가 세상에 드러날까 두려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캐비넷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김건희와 윤석열이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목숨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듣기로는 김건희가 여기저기 전화하고 캐비넷도 열고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그런다고 윤석열 씨가 살아나겠어요? 살아난다고 믿고 있어요. 살아난다고 믿고 있어요. 김건희 씨가 뭐 캐비넷이라고 뭐 검찰 캐비넷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드디어 캐비넷 얘기가 나왔습니다. 캐비넷 얘기. 예. 윤석열이가 캐비넷을 참 잘 보관하고 있나 봅니다. 최상목 캐비넷도 있을 것이고 맞아요. 심우정 네. 캐비넷도 있을 거라고 네, 봅니다. 네. 예. 하긴 최상목 캐비넷은 지난번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1심 결과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이런 정도 사안으로 유죄가 나온 경우도 없고 맞습니다. 그런데다 유죄도 이게 뭐 징역 1년에 뭐 집행유예 2년이었나요? 어마어마한 형량인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고 네. 사법계의 전문가들 있잖아요. 법학자들도 어떻게 저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지? 검사야 구형을 때린다 그래도. 그래서 그때부터 캐비넷이 작동한 게 아닌가 의심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사실 이제 그게 2심 재판부에 압력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그때 굉장히 큰 형량을 조작한 게 아니냐라고 네. 하는 게 합리적인 의혹인 것 같고요. 네. 사실 염려되는 거는 그 지점이죠. 캐비넷. 사실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일 때도 자기 관심 사건에 대해서는 판사 뒷조사를 시켰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것 판사 때문에 사찰했죠.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네. 징계가 결정됐어요. 그 네. 일로 인해서. 예? 그러니까 얘네는 늘 이렇게 약점을 잡아가지고 약점을 네. 갖고 그 사람을 조종합니다. 네. 그 예. 캐비넷 속에는 아마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의 모든 기록이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춘식 지인은 김건희와 윤석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세력의 치부 파일, 이른바 캐비넷을 가지고 온갖 협박과 압력으로 다 함께 공멸하느냐, 아니면 이재명만 쪽집게로 죽이느냐. 요 싸움에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설득 중에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헌법재판관들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길면 길어질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어차피 헌재에서 자신은 탄핵될 것을 일단은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재명도 대통령에 오르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차기 대통령이 자신과 부인을 사면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는 그렇지. 겁니다. 예.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다 죽는다는 생각, 그거는 뭐 그들이 다 갖고 있는 공통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고관대작이나 서민이나 네. 법의 형평성을 지키려고 했던 거고 네. 그거는 보복 정치가 아니죠. 지들이 그렇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예. 대가를 받는 거지. 예. 그래서 저희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 그림, 현재 이재명을 죽이는 그림을 누가 설계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김추식 씨를 꾸준히 취재를 하다가 김추식 씨의 수첩 속에서 정말 많은 이름들을 발견했는데 애석하게도 문재인 정부 때의 몇몇 이름들을 발견을 했었어요. 어허.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크로스 체크를 하려고 전화를 해보고 담당자들 그 사람들한테 알아보고 했는데 다 회피를 하고 한 명은 저를 고소하기도 해가지고 지금 고소가 진행 중에 있기도 하거든요. 참 이게 크로스 체크하기가 어렵기는 한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저희한테 들리는 얘기로는 아까 우리가 네. 이름 얘기하지 못했던 네, 그 사람. 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결과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죄가 확실히 저희는 뭐 예상이 되지만은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전 언론과 민주당 내에 있는 반명 세력이 고개를 쳐들고 자, 그래서 여러분께 미리 예고하는데 만에 하나 수요일에 네. 이재명 대표에게 뭐 하여간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판결이 나온다. 네. 그때 고개 쳐들고 떠드는 새끼들 사람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 새끼들이 네. 이제 네트워킹돼 있는 거예요. 그들이 범인입니다. 예. 네. 이재명 성토와 제2 악마화 작업을 본격 개시할 거랍니다. 그때 이 민주진보 진영에서 이재명을 악마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면 됩니다. 자, 요즘 들어서 완전히 요단강 건너간 어떤 사람이 있어요. 반명, 비명 예. 발언하는 사람 중에서 네. 예, 그 사람의 입을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하여튼 그 사람은 야 매수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만약에 2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진짜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를 대선 주자로 내세우지 말고 교체하자는 목소리가 많이 나올까요? 물밑에서 아마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 네. 또는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는데 대놓고 말을 하는 것은 네. 당원들과 여론이 즉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이 어느 정도 수위로 이재명 대표를 강력히 지키고자 하는가에 따라서 네. 아마 이제 눈치를 볼 거예요. 눈치를 본다. 예, 사실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치를 눈치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소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뭐이 자리를 들어서 이제 여기 민주당 당원분들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무죄가 나오면 상식인 거고요. 네. 유죄가 나오면 캐비넷이 작동했거나 네. 이게 뭔가 손탄 거예요. 그래서 그치. 흔들리지 말자.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 민주당 내 친명 그룹들은 각오 결기를 다져야 된다. 그런 상황이 나오면 똘똘 더 뭉치되 당원이 아니면서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소상공인들 요즘에 다 돌아섰어요. 윤석열 맞아요. 때문에. 네. 이런 사람들을 다 네트워크 해가지고 강력한 지지 기반을 만들면 전 분명히 마음속에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저도 짐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네. 아마 입 밖에 말을 못 낼 겁니다. 예봉을 꺾어야 됩니다. 네, 예봉을. 그렇지. 예. 그렇게 나오는 순간 이제 매장이야. 네. 예. 우리는 시청자분들은 그들의 계략을 다 알고 있다. 네. 다 알고 있다. 그렇죠. 건의는 절대 감옥 안 가는 방법을 총동원하는 거야. 첫째, 윤석열 탄핵 선고를 최대한 늦춘다. 이유는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자는 거지. 만약 피선거권 박탈되는 유죄가 나오면 곧바로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언론들로 하여금 제2의 이재명 악마화에 착수할 거야. 스스로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만큼 강력하게 쏟아붓겠다는 거지. 아무리 헌법재판관들 구워 삶아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다만 시간을 좀 벌 순 있지. 그들 재판관들도 시간 정도는 벌어줄 수 있어. 이재명 2심 선고 결과가 무죄가 나와도 별 상관없어. 다른 위증죄 사건 그거 2심 재판부를 바꿨잖아. 이승한 판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추 장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준 판사거든. 첩첩산중을 만들겠다는 거지. 네. 아, 나쁜 참 놈들죠. 이게 참 겁이 나는 게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결과와 상관없이 위증교사 사건이 2심 재판부를 교체했다는 겁니다. 이거 알고 있었어요? 이만큼 악마화가 무서워요. 일단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화요일에 예. 윤석열 탄핵 선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이튿날 이재명 대표 재판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지금까지 끈 것도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어쨌든 화요일에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그 이튿날 무슨 판결이 나오든 간에 그렇죠. 예, 헌법재판소는 존엄함을 지킬 수 있단 네.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한덕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인용으로 간다면은 혹은 비상국무회의의 위법성을 확인시켜 준다면은 저는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되게 중요한 것이 예. 물론 저희 방송을 얼마큼 많은 사람들이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외로 이상하게 이 교육자단 썰전을 사법부, 검사들 어마어마하게 본답니다. 경찰들도 많이 예. 본대요. 보시는 분들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김건희나 윤석열 그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일을 추진한다면 좆되는 거야, 이제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예.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예. 아니, 끝나는 거야, 당신들은. 아니, 그렇죠. 우리 이 권력이 얼마나 네. 오래 갈 것 같아요. 예컨대 이제, 네. 진짜 뭐 기각 판단이 나와서 윤석열이가 복귀한들 얼마나 갈 것 같아? 그 권력이 얼마나 갈 것 같아? 네. 정말 하루살이처럼 생각하지 말고 정의의 편에 서세요, 좀. 어? 그리고 중도층에 계신 여러분 사람 이재명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행정가 대통령감 이재명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의 출발인 티끌입니다. 우리가 힘 모아 함께 새로운 역사, 새로운 꿈, 우리 모두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